자, 그러면 우리 이제 리더십 이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더십 이론은 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리더십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조직의 리더가 조직 구성원에게 뭐 하는 거요? 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이 리더십이다. 그 영향력을 미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리더십인데 이런 게 이제 리더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게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럴까 저럴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 리더십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40년대 50년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 좋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타났던 것이 이 리더십 이론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리더십 이론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특성 이론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특성 이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보다 타고난 그런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특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자질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성향 이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이건 뭐냐? 우리가 쉽게 되면 리더가 갖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목소리 아니면은 외모, 뭐 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신체적 특성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로 보고 이거를 특성으로 보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우리 이럴까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뭐가 있었냐면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특성 이론인 거예요. 머리 하나가 클 정도로 이제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런 게 이제 특성 이론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가 분명한 것이 있다. 신체적으로든 뭐든 하나 큰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특성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일처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업무에 대한 이 리더가 업무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한 거예요. 일관성 없는 일 처리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A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1이라는 문제로 해결했어요. A라는 문제를 1이라는 해결책으로 해결했는데 자, 우리 그럼 만약에 A-1이라는 문제가 생기면 1-1로 해결하면 되겠죠. 수정을 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2로 하는 거예요. 또 다음에 A-2라는 것이 문제가 생겼더니 그럼 이거는 3이라고 하는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하는데 일관성이 없거나 너무 밑에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저희 리더님 이게 일 처리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새로운 거 만들 것도 힘들고요. 이렇게 하는 게 힘듭니다.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그냥 해. 시키는 대로 그냥 해. 내가 리더잖아. 그냥 해라. 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없는 이런 일 처리라든지 부하의 욕구와 특성을 무시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라고 하지만 이런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리더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특성은 발견하지는 못하게 돼요. 아,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걸 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찾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봤더니 안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50년대
행동 이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50에서 6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행동 이론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특성 이론은 말 그대로 특성을 갖고 있냐라는 거였어요. 그 특성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였고, 일관성 없는 일처리라든지 부하 직원의 욕구와 특성을 무시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행동 이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뭐예요? 야, 이제는 아니다. 야, 행동이야, 행동. 특성. 야, 리더만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보다는 리더가 갖고 있는 행동에 초점을 두자. 행동.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오하이오 연구, 미시간 연구, 관리 격자 이론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일을 잘하냐, 그리고 아까 뭐 했어요? 특성 이론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 두 가지 뭐였냐라면 일관성 없는 일처리 방식과 욕구 특성, 즉 부하 직원에 대한 욕구 특성을 무시했던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 처리를 잘하냐, 두 번째 방금 이야기한 부하 직원, 즉 직원들의 욕구를 잘 인정해 주는가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 행동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론이 되는 거죠. 자, 오하이오 연구하고 미시간 연구가 있었어요. 자, 오하이오 연구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이 두 가지를 봤다고 그래서 특성 이론의 문제점이었던 일처리랑 욕구 특성이었는데 이런 리더가 얼마나 좋냐. 그래서 5배구요. 5배구. 자, 배려 행동. 자, 배려 행동을 얼마나 잘하느냐. 자, 두 번째가 구조 주도입니다. 배려 행동, 즉 누구예요? 배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구성원에 대한 행동들인 거죠. 얼마나 부하 직원에 대한 배려를 잘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배려 행동이라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 배려 행동이라는 구성원에 대한 뭐 신뢰라든지 뭐 믿음, 뭐 존경, 상호 존경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려 행동에 대한 생각들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조주도가 있었어요. 구조주도. 구조주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업무예요, 업무. 업무에 대한 능력으로 업무 능력을 보는 거죠. 업무 능력. 이 사람이 얼마나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뭐 업무를 할당하고 아니면은 의사소통 이런 업무 성과가 있는가. 그러니까 업무 할당하고 업무 성과가 좋으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구조주도였습니다. 그래서 오하이 연구에서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의 행동은 두 가지. 방금 이야기했던 구조주도 행동과 배려 행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성원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을 주는가, 그리고 이제 일은 얼마나 잘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행동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미시간 연구가 있습니다. 미시간 연구는 미직구예요. 직구. 오배구 미직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무 중심과 구성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똑같죠. 직무는 일이잖아요. 일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오하이오 연구에서 배려 행동과 구조주도 행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배구 이렇게 있지만 배려 행동과 구조 행동 요 두 가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이직률은 떨어지고 자, 이직은 떨어지고 업무의 성과는 올라간다. 그래서 배려 행동과 구조주도 행동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이야기할 때 미시간 연구 같은 경우 똑같이 직무 중심, 구성원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시간 연구도 마찬가지로 자, 직무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업무죠. 업무 평가예요. 업무 평가. 얼마나 능력이 좋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능력이 좋을수록 이
평가하는 리더십인데 구성원의 만족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성과는 낮게 나타났다라고요. 왜? 직무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게 이제 방금 얘기 업무 평가를 하다 보니까 구성원의 만족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평가, 업무 성과죠. 성과가 낮게 나타났고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지향이죠. 인간을 지향하면서 인간성에 대한 복지 뭐 이런 것들이죠. 복지를 강조하는.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만족과 업무 성과가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미시간 연구입니다. 그래서 구성원 중심, 직무 중심. 그래서 구성원 중심의 리더가 더 높은 생산성, 더 높은 직무 만족도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미시간 연구입니다. 그래서 미직구요. 미직구. 509 미직구.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문에 이렇게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관리격자입니다. 관리격자 이론. 자, 방금 이야기한 오하이오 연구 있죠? 이 오하이오 연구를 좀 더 발전시킨 것이 이 관리격자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그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다섯 개, 요 5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을 잘하냐, 아니면 인간관계가 좋은가, 요 관리격자 이론은 요 2가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잘해. 자, 그러면 일도 못하고, 그, 사람 관계도 안 좋은 사람이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을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무기력형. 자, 1.1이죠. 1.1 아니면 0대 0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무기력형. 자, 2번째. 일은 잘하는데 사람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자, 이런 사람을 과업형이라고 합니다. 과업형. 자, 반대로 일은 못하는데 사람 관계만 좋아. 컨트리형. 일도 중간, 사람 관계도 중간. 중도형. 가장 좋은 형이 인간관계도 일도 잘하는 사람, T형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요 T형 있죠? 가장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람이 이 T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오하이오 연구에서 관리격자 이론에서는 이 T형이 가장 좋은 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게 이제 이 행동이론에도 단점이 생겨요. 이 행동이론 단점이 생기는데 무슨 단점이 있냐면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자, 환경의 변화에 대응을 못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행동이론은 말 그대로 직무 중심이냐 아니면 인간 중심이냐 그런 일에 대한 아니면 사람에 대한 이런 행동에 초점을 뒀었는데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되는 거야? 환경들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 환경들이 바뀌는데 그 환경에 적응을 못했던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70년대 들어오면서 상황이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론이 생기는데 이 상황이론은 말 그대로 상황이에요, 상황.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상황이론도 마찬가지인데 상황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유형과 상황적 조건을 합친 겁니다. 자, 리더의 유형 플러스 상황을 합친 것이 이 상황이론이에요. 우리 이제 행동이론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일을 하냐, 일과 사람에 대한 행동을 좀 봤다라고 하면은 상황이론은 상황, 왜 환경이 중요하잖아. 그 리더가 있으면
리더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를 이 환경에 얼마나 잘 따라서 아니면 이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코로나에 잘 적응하려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었겠죠. 이런 것들처럼 이 리더 상황 유형들을 좀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환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 리더는 그렇다고 해서 이 리더는 모든 환경에 이 리더가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적응할 수 없다. 그래서 A라는 환경에서 높은 생산력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냈어요. 그런 사람이 B라는 환경에 간다고 해서 똑같이 높은 생산력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그 리더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어때요? 좀 추상적이죠. 상황이란 건 추상적이에요. 이게 막연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 리더십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죠. 우리가 상황이죠, 상황.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야. 어떠한 상황이 생긴다는 이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상황 요소의 리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이 생겨요.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인데 이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은 관계지향과 과업지향에서 그래서 과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관. 자, 과업지향과 관계지향이에요. 똑같죠. 우리 상황 이론에서 나타나는 게 뭐 행동이론에서 일을 이야기를 했던 오하이오 연구나 미시간 연구처럼 사람과 일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상황 적합 이론도 관계지향이냐 과업지향이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처럼 이 일을 하냐 아니냐, 요게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업지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일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과업지향은 상황이 리더에게 유리하냐, 이 리더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불리하거나 효과적일 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뭐 호의적인 상황이냐 또는 매우 비호의적 상황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환경이 안 좋아. 그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지금 불경기예요. 불경기. 그래서 막 물건이 안 팔려. 그때는 뭐야? 이게 호의적인 상황이죠. 매우 비호의적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때는 다 같이 어려우니까 뭘 잘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일을 잘하는 리더가 더 좋습니다. 물건을 잘 팔아서 우리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호황기입니다. 호황기. 호황이라 물건이 너무 잘 팔려.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이런 얘기 있죠. 자,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그걸로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이 잘 팔릴 때 잘 팔아갖고 또다시 물건을 왕창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을 잘하는 이 리더에게 상황이 불리하거나 효과적일 때, 이때 불경기냐 호황기냐, 이때 일을 잘하는 리더가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관계지향이죠. 관계지향은 말 그대로 상황이 불리하지도 유리도 하지 않은 그냥 평온한 상태라고 할까요? 평온 상태. 그냥 쭉 이어가는 이런 상황일 때는 관계지향이 더 좋다. 이럴 때는 관계지향이 호의성이 이제 중간 정도일 때는 이 호혜성인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이 관계지향으로 움직이는 게, 그래서 평온 상태는 관계가 좋은 경우,
이게 훨씬 더 리더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뭐가 좋은 거예요? 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업지향적 리더가 훨씬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 나옵니다. 변혁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변혁 거래적 리더십 이론은 우리 처음에 있었던 우리 특성 이론 있죠. 이 특성 이론을 조금 뭐랄까요, 변형시킨 것이 이 거래적 변혁적 이론이 리더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행동이 영감적이고 상징적인 비합리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접근으로 카리스마적 뭐 지도성, 영감성, 지도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리더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첫 번째 거래적이죠.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인가. 이게 뭐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는 거죠. 야, 거래적 리더십은 야, 너 그러니까 리더가 이제 얘기합니다. 리더가 지시를 해요. 이 지시를 하면은 이 지시를 잘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따릅니다. 지시에 잘 따라요. 그러면 뭐 해주냐면 성과금을 줍니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일 좀 해주세요. 이런 것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그거 잘해줬어. 그래서 성과금을 줘서 그 지시하는 거에 잘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거죠. 보상. 성과금을 받는 보상을 받는 게 거래적 리더십. 요거 하면 이런 거 해주겠다. 이게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리더와 구성원끼리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잘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이 거래적 리더십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리더가 자 부하 직원의 잠재력을 막 향상시켜줘요. 잠재력을 막 개발하고 뭐 할 수 있도록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니까 어때요? 그 부하 직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우리 리더가 나 이렇게 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나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네. 그러면서 만족감을 갖게 되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게 변혁적 리더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내가 일을 했더니 돈을 주는 거고 변혁적 리더십은 내가 리더가 나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니까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리고 요게 이제 교환에는 없긴 한데요. 우리 이제 하인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하인 리더십 이거를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리더가 원래 보통 리더가 보면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서 야 나가서 싸워 장군들 보면 막 뒤에서 자기는 싸우지도 않으면서 나가서 싸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지나서 어떻게 되면 리더가 맨 앞에서 나를 따라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먼저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도 보고 싸우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하인 리더십입니다. 뒤에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맨 앞에서 지휘진도하는 그런 리더십이 하인 서번트 리더십인데 이게 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리더십 이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황 이론이냐, 변혁적 리더십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더십의 유형이 있어요. 지시적, 참여적, 자율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자, 우리 지시적 리더십이에요. 지시적 리더십은 모든 권한이 리더가 갖고 있는 거예요. 리더가 권한을 갖고 있어요. 모든 권한을 리더가 갖고 있어서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거죠.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다 보니까 구성원은 명령만, 복종만 요구하는 것이 이 지시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볼 때 보면 규정과 규칙이 연결되어 있던 관료제 이론하고 이 지시적 리더십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명령합니다. 대신 이런 신속한 결정을 할 때는 즉 위기 상황에는 적합한 것이 지시적 리더십이요.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위기에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지시적 리더십으로 움직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에 아까 이제 독단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구성원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모든 결정은 리더가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독단적 결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잘못된 결정도 날 수 있어요. 독단적 결정이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니고요. 독단적 결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왜 이런 걸 아닌데 왜 이런 걸 해야 돼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걸 하면 어떻게 해요? 뭔지 이럴 나타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독점적 결정이 나타나서 구성원의 사기는 저하됩니다. 내가 뭘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혼자 이렇게 하면은 너네가 싫어하니까 우리 함께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여적 리더십이에요. 자, 뭐요? 리더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에 구성원을 참여시켜서 검토하는 문제가 하는 겁니다. 다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얘기가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신속한 결정을 하지 못해서요. 위기 상황에는 정말 위험하고 지연 가능성이 있는 것이 참여적 리더십입니다. 뭘 하려고 했더니 안 맞아요. 아니에요. 저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이 바로 이 참여적 리더십이다. 라고 얘기해요. 대신 구성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참여가 가능해요. 사기가 높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거 하면 되지. 요거 좋지, 저거 좋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사기가 높은 것이 이 참여적 리더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야, 이제 위임적, 자율적 리더십이야. 야, 이제 안 할 거야. 누가? 리더가. 리더가 빠지는 거예요. 직원에게 위임하는 거죠. 직원에게 모든 권한들을 위임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요 모든 직원에게 이제 위임을 하니까 직원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구성원들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이 자율적 리더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능력이 높은 고도화된 전문화된 전문가 중심의 조직에만 적합한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뭐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야 자율학습해. 아니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율학습하라고.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율학습이 안 되죠. 자율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공부가 되는 거지. 이 스스로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알아야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중심의 조직에 적합해요. 자, 그래서 모든 권한은 구성원에게 위임해서 구성원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율적 리더십인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다 이제 평등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제공을 안 합니다. 정보 제공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정보 잘못해버리면 내 아이디어나 내 지식이 다른 놈이 갖고 가서 지가 만들어.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정보 제공이 어렵고 위계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 위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공적 조직인데 이게 위치가 없다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이런 자율적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 이론이에요. 자, 1번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네요. 자, 관리격자 이론은 조직원의 특성과 같이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였다. 자, 관리격자 이론은 옳지 않은 거 1번이네요. 관리격자 이론은 뭐였어요? 이 관리격자 이론은 뭘 중시했어요? 그 사람과 뭐요? 일과 또는 사람을 중시했죠. 즉 이게 뭐예요? 행동이론이에요. 행동이론에 나오는 것이 관리격자이론.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요. 상황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상황 이론이죠. 그런데 관리 격자 이론은 행동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틀렸다. 자, 조직원의 특성, 이런 상황적 요소가 아니라 이 행동 이론이기 때문에 일과, 그러니까 업무죠. 업무. 그 다음에 구성원. 업무 중심, 구성원 중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을 뿐이지 이 상황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고려하지 않아요. 자, 2번 특성 이론은 비판적 대안으로 행동 이론이 등장하였다. 그렇죠. 특성 이론. 이름에 리더가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특성이 보이지도 않고 맨날 무시만 했었고 일하는 걸 아주 그냥 마음에도 안 들고 이러니까 행동 이론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업무와 구성원. 그래서 특성 이론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특성 이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3번 성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서번트, 힘의 권력의 지배주역을 지향한다. 그렇죠. 지향하는 거예요. 지향 안 한다. 그래서 힘과 권력에 의해서 내가 리더니까 네가 앞에 나가서 싸워! 이런 것이 아니라 뭐야? 헌신과 성김이죠. 헌신, 성김. 성김의 리더십 또는 하인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서번트 리더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래적 리더십. 교환 관계를 기반으로 조직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그렇죠. 거래적 리더십. 야, 너 이거 하면 내가 보상해 줄게. 이런 거 하면은 좋은 성과 올리면 내가 그냥 이거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였죠. 그것이 바로 이제 거래적 리더십. 순종하고 요구하고 이걸 좀 따라봐. 그럼 내가 돈을 준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은 뭐예요? 부하 직원이 나의 능력을 리더가 향상시켜줘. 그러니까 더 리더를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상황 이론은 과업 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렇죠. 과업 환경. 환경이 상황 이론은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적합한 사람들, 거기서 잘 변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잘 적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리더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상황 이론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 잘 적응하는 리더가 효과적이다라고 가능한 사람이 리더십, 그 상황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번 지시적 리더십입니다. 지시 쫙쫙쫙쫙 하는 거에 비교해서 참여적 리더십이 갖는 장점은 그냥 참여적 리더십의 장점이에요. 이게 비교하여 의미 없어요. 이게 비교하여 이게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참여적 리더십의 장점은 하고 물어본 거랑 똑같습니다. 참여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였어요? 모든 직원이 함께 검토하고 함께 해결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참여가 가능해서 뭐 사기가 높고 뭐 이제 이런 거였죠. 자, 정책의 해석과 집행에 일관성이 있다. 자, 일관성이 있대요.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은 어떨 때 일관성이 있어요? 아, 혼자 할 때 일관성이 있죠. 혼자. 내가 모든 결정을 내가 해. 내가 리더가 어떠한 결정을 딱 해놓고 이런 목적으로 계속 결정을 하는 거죠. 즉, 리더 혼자는 지시적 리더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명령과 복종을 강조함으로 통제와 조정이 쉽다. 그렇죠. 지시적 리더십. 지시하니까 훨씬 더 좁죠. 나 혼자 하니까. 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므로 위기에 도움이 된다. 지시적 리더십. 지시하기 때문에 좋죠. 자, 보상과 처벌을 통해 처벌을 중심으로 통제하고 관리한다. 이런 것들도 지시적 리더십. 보상, 처벌 이런 걸 줘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시적 리더십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구성원 간의 정보 교환이 활발해질 수 있다. 자, 활발해질 수 있대요. 자, 5번. 이것이 참여적 리더십이죠. 같이 모여서 얘기하니까 정보도 교환도 잘하고 함께 잘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리더십에 대한 접근 방식과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바람직한 리더십의 행동은 훈련을 통해 개발된다. 연결이 옳은 것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은 훈련을 통해 해라된다. 자,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특성을 갖고 있었던
리더들이 뭘 못한 거야.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만나지 못했던 거죠. 잘 하지 못해. 그래서 나온 것이 행동 이론이죠. 행동. 그 행동들은 이 훈련을 통해서 개발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업무 환경의 특성. 환경이론 환경. 상황 이론이죠. 환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이 달라진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 리더십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상황에 따라 리더십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상황에 따라 어떤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 리더십이 이때는 뭐가 이때가 뭐 이런 건 없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 이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리더십은 타고나야 된다. 특성 이론. 특성이죠.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얼굴 잘생기고 뭐 타고나는 거고 뭐 성격 좋은 거 타고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거는 타고난다. 자, 리더십은 지도자와 추종자가 협력적인 과정에서 형성된다. 협력적이래요. 왜 협력적이요? 아, 있는 이 리더가 좋네. 왜? 우리 부하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더가 아니 구성원이 어떻게 해요? 아, 리더를 막 추종하는 거예요. 리더를 막 추정하고 이런 것들처럼 지도자와 추종자가 협력적인 과정을 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 리더의 직원들의 이제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능력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리더가 정말 일 잘하고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이 변혁적 리더십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거래적 리더십은 거래한다고 그랬어요. 정답은 1번이네요. 자, 행동, 상황, 특성, 변혁에 대한 내용이 1번입니다. 옳은 거니까 뭐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번. 자, 리더십에 관한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옳게 연결된 겁니다. 자, 행동이론, 관계지향 리더십과 직무지향 리더십으로 구분하기도 하겠다. 자, 행동이론은 뭐였어요? 자, 행동이론, 행동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 행동이론은 오직구, 미직구, 오배구, 뭐 이제 이런 거였죠. 그래서 배려 행동이냐, 직무였죠. 그래서 인간관계와 직무 중심으로 구분했던 것이 이 행동이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성원의 성숙에 따라 리더는 관리 행동을 맞춰 나가야 한다. 자, 요 이론이 상황이론인데요. 자, 상황이론이에요. 이 상황이론인데 요 상황이론이 우리 이제 아까 요거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허쉬와 브랜차드의 이 상황적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황 리더십이 있는데 이 상황적 리더십은 상황이론에서 나오는 상황적 리더십이 있어요. 이 상황적 리더십은 마찬가지로 상황적 리더십도 과관입니다. 과관, 과업지향, 관계지향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이 과학지향, 관계지향이 이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과업지향, 관계지향으로 나누는데 중요한 것이 구성원의 이 쉽게 하면 이제 요걸 뭐라고 성숙도라고 얘기를 해요. 구성원의 성숙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성원의 성숙도가 뭘 하냐면 능력. 성숙도가 높냐? 그러면 능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성숙도가 높은 경우 뭐예요? 관계지향입니다. 자, 성숙도가 높은 경우에는 관계지향만 하면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성숙도가 높으면 그냥 놔둬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지향만 합니다. 근데 과업지향은 일을 못하니까 성숙도가 낮잖아요. 성숙도가 낮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죠. 능력이 낮아. 그러니까 그때는 위임을 해버리면은 일을 못하니까 과업지향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론의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상황적 리더십 이론, 경쟁가치 리더십 이론이 아니라 상황적 리더십 이론인데 그것이 바로 구성원의 성숙에 따라 리더 행동에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적 리더십 이론입니다.
상황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허시와 브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대한 내용이 구성원의 성숙도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디귿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은 뭐였어요?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리더가 효과가 있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리더는 개혁적, 변화지향적인 모습과 비전 제시에 구성원에게 높은 수준의 동기를 부여한다. 그렇죠.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자. 이런 거 괜찮다. 아니면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이럴 경우에 뭐 해준다라는 거야?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비전 제시 이런 거 해줌으로써 높은 수준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 이거는 변혁적 리더십이 맞습니다. 자, 구성원의 성장에 대한 헌신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초점을 둔다. 자, 우리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에 특성을 두진 않았죠. 그런 거에 특성을 두지 않고 그냥 막 리더 특성 이론은 내가 그냥 리더가 내 특성이 있고 내가 무엇이 있고 야, 내 맘대로 할 거라고 라고 얘기했던 것이 특성 이론이었어요. 리더가 특성 이론을 타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였지 이런 헌신과 공동체 의식에 표현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헌신하고 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서 초점을 두고 구성원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구성원의 성장이 돼요. 자, 그거 뭐예요? 변혁적 리더십이죠.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성장을 높였잖아요. 그래서 잠재 능력을 향상시켜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리더를 막 추앙하게 되고 훨씬 더 이 일을 잘하려고 했던 것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혁적. 자, 그러니까 우리 니은과 리을이 틀렸던 거죠. 자, 옳게 연결된 거니까 기억 디귿이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이 리더십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